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벽 1시가 지나면서 서서히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6부에서는 5부에 이어서 실시간 집계되는 데이터와 후보자들 현장 연결 위주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딜라이브 TV 개표 생방송 6부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득표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선거구별 1, 2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개표 87.6%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50%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4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성동 갑 선거구입니다. 개표 88.5%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51.7%로 현재 선두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48.3% 기록 중입니다. 중성동 을입니다. 개표 66.1%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51.4%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48%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용산 선거구입니다. 개표 83.5%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53.7%를 득표하며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광진갑 선거구입니다. 개표 62%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후보가 52.5%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는 47.5%를 득표하며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진을 선거구입니다. 개표 50.2%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53.1%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는 46.1%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랑갑 선거구입니다. 개표 86.6%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60.9%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중랑으르 과부죠. 개표 85.3%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56.6%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북갑입니다. 개표 80.3%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54.8%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북을입니다. 개표 73.2%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55.5%를 득표하며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원갑 선거구입니다. 개표 84.5%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58.2%로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이번엔 노원을입니다. 개표 84%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57.7%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대문갑입니다. 개표 83.4%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후보가 49%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는 45.3%로 2위입니다. 이번엔 서대문을입니다. 개표 87.5%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후보가 56.5%로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이번엔 마포갑 선거구입니다. 개표 81.3%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49.4%로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는 46.7%를 얻으며 두 후보의 표차는 2,134표입니다. 계속해서 마포을입니다. 개표 52.9%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54.5%로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구로갑 선거구입니다. 개표 79.1%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가 55.1%를 얻으며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로 을 선거구입니다. 개표 82.3%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59.1%를 얻으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천 선거구입니다. 개표 73.2%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56.8%를 득표하며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남갑 선거구입니다. 개표 77%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명호 후보가 66.2%로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강남을 선거구입니다. 개표 69.6%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60%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강남병 선거구입니다. 개표 80.9%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가 67.6%로 당선됐습니다. 계속해서 송파갑입니다. 개표 89.7%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53.3%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송파을입니다. 개표 81.6%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59.2%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송파병 선거구입니다. 개표 79.2%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50.7%로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는 49.3%로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746표입니다. 이번엔 강동갑입니다. 개표 52.5%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52.2%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는 45.8%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동을 선거구입니다. 개표 47.3%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55.1%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는 43.3%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본인의 지역구가 사라졌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죠. 네, 오후 10시경 일찌감치 당선 유력을 띄웠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노원갑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10시쯤 개표율 25% 상황에서 당선 유력이 나오면서 선거사무소는 축제의 분위기인데요. 우원식 후보에게 직접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네,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여서 그런 뜻을 잘 따르는 일, 그리고 노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려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큰 책임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책임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당선이 5선입니다. 노원에선 처음인 것 같은데 좀 무게감이 남다를 것 같거든요. 노원이 이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원의 아파트가 굉장히 낡아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베드타운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대 경제축을 이야기를 했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하고 거기에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만드는 일, 광운대 역세권을 잘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한전연수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역시 일자리로 만드는 이 세 가지 3대 경제축 이거를 꼭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GTX C 노선이 이제 매출 후면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미 준비한 거는 거기에 SRT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RT까지 연결시키면 노원에서 광운대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통팔달한 교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선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무게로서 이런 우리 지역의 큰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업그레이드된 노원, 새로운 단계의 노원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함께한 동료들과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지지자들 또 유권자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돼서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뜻을 잘 압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노원을 살기 좋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령, 그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뜻을 한시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선거 캠프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가 당선이 확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의 선거 캠프의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북을 지역도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국민의힘 이상규 후보를 누르고 22대 국회 입성을 앞두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성북을 김남근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방금 전 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는데요.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김남근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심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야당의 힘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북 주민들이 성북의 미래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특히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발전이라든가 성북의 어려워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그런 민생개혁 전문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우리 성북 주민들이 보내주신 그런 성원과 뜻들을 잊어먹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그것을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느끼신 바닥민심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민생이 어렵다. 도대체 나라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고물가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할 정도라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부자 편향의 국정기조를 이루고 있어서 국정기조를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정기조로 바꿔내야 된다라는 민심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의 힘을 실어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를 바꾸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민심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총선 공약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북 주민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는 패션 봉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이 4분의 1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패션 봉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패션 봉제 업체 경쟁력 향상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들을 추진해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공동 브랜드, 공동 장비 마련, 공동 폐기물 처리 같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액을 늘리고 소비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사업들을 국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북은 대학 도시입니다. 7개 대학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재들이 성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창업 캠퍼스 타운 사업을 추진해서 그 인재들이 대학 근처에서 창업을 하고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북의 특징은 그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뭐 족구, 축구 많은 생활체육이 발달해 있는데 올해 마침 이제 생활체육진흥법이 처음 시행이 됩니다. 생활체육진흥법 그 계획을 세울 때 성북의 생활체육 시설들이 개선되도록 하고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북은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많이 인상을 해서 주민 부담금이 2억 3억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에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들이 공사비가 국토교통부가 정하고 있는 것이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617만 원인데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철저한 공사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북을 김남근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화 기자가 당선이 확정된 성북을 민주당 김남근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봤습니다. 송파 을지역에선 국민의힘 배현진 현역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예, 다시 한번 송파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당선 소감이 되게 궁금한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일 한번 시켜보시고 4년 동안 잘 지켜보신 뒤에 인사고과를 해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성적으로 저를 다시 한번 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감격적입니다.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뭐 어느 자리에서든 늘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 그리고 일 더 잘하라고 저한테 힘을 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거기 어긋나지 않도록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곳곳을 누비면서 정말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까지 아마 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든 물론 순간도 있었지만은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은 각별히 제가 올 초에 우리 송파 가족들 깜짝 놀라는 사건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골목골목 다닐 때마다 제가 건강하셔야죠, 행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거꾸로 저한테 안 아프니 건강해라라고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우리 송파의 한 가족인 송파 경찰들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재밌는 건데 나무 뒤 막 이렇게 숨어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온 송파 가족들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남다른 선거였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자, 임기 중에 내가 그동안 발표한 많은 공약들 중에서 이것만큼 내가 꼭 지켜내겠다, 이뤄내겠다 할 만한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크게 통틀어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부터 우리 부모님들까지 다 마음 안심하고 행복한 그런 송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거를 완성한다, 그때까지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지만요. 일하면서 조금씩 제가 그 송파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2020년에 걸었던 공약들, 뭐 이를테면 주공 5단지 재건축을 비롯해서 지금 2024년에 그와 더불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많은 재건축 사안들, 이런 것들은 약속한 대로 차근차근 착실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동안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송파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저의 자랑이신 저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우리 송파 가족들, 저한테 이렇게 뜨거운 사랑, 지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배현진은 약속을 지키는 배현진이기도 하지만 절대 한 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배현진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대표답게 송파답게 앞으로 멋지게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꼭 약속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빛나는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한 기자가 재선에 성공한 송파 을지역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의 격전지인 파주시로 가보겠습니다. 이 보수 텃밭인 파주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민주당 박정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박정 후보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선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우리 파주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편 또 이 삼선의 힘을 가지고 또 파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삼선이 되면서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다 우리 시민들께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숟가락을 얹은 느낌입니다. 이 숟가락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 시민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게 제 숟가락 도구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국회에 들어가시면 우선 추진할 공약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평화경제특구법은 통과가 돼서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게 되면 한쪽 날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의 날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을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이 파주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중심이 되고 또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잠시 멈춰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저한테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잘하기 위한 국정의 기조를 바꾸게 하라 이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50만 도시가 됐는데 앞으로 100만 특례시, 1000만 파주관광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앞장을 서라 이러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간에 양보를 통해서 국민이 행복하다는 방향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상생과 포용의 정치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정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1위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중성동 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1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성동 을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1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 특별하게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당선 유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광진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후보가 1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광진을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중랑을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당선 확실하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 성북갑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마찬가지로 당선 확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성북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당선 유력이고요. 이어서 서울 노원갑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당선 확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노원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마찬가지로 당선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후보가 당선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갑은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포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당선 유력이고요. 마찬가지로 구로갑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가 당선 유력입니다. 서울 구로을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당선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금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마찬가지로 당선 확실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서명욱 후보가 당선 확실됐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강남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가 당선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강남경입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가 당선 확실시됐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당선 확실시했고요. 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당선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송파병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서울 성동갑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강동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네, 이 시각 1위, 이번엔 경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양주 연천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두천 양주 연천 을입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당선됐습니다. 고양 갑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고양 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은 고양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후보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고양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구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엔 남양주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다음은 남양주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1위입니다. 계속해서 하남갑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후보 1위를 지키고 있고요. 하남을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 1위입니다. 파주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후보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후보 1위입니다. 광주갑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을도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포천 가평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 여주 양평은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가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고양시로 가보겠습니다. 고양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진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양을 개표율 57%를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1위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곳 캠프에 모인 지지자들은 당선에 대한 큰 기대감 속에 마지막까지 개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을 선거구는 고양시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선에 도전한 한준호 후보와 이 도시공학 전문가 출신의 국민의힘 장석환 후보가 대결을 펼친 곳입니다. 제 옆에 나와 있는 한준호 후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정치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선거가 단순히 한준호의 재선을 위한 선거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성원해 주시고 함께 뛰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고양시 덕양 지역의 현안이 굉장히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은데 앞으로 이 대표 공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4년 전 제가 이곳에 오면서 우리 고양을 교통의 소외와 발전의 소외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4년간 그중 교통 소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완성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또 발전 소외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양을의 특징상 서울 인근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접경에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기피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기피설 문제를 반드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규정하길 윤석열 정부 만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서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 염원을 받아서 반드시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세우는데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양을 한준호 민주당 당선인의 소감 전진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구리시로 가보겠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선거사무소에 나가 있는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양재정 기자. 예, 제 옆에는 5선에 성공한 윤호중 당선인이 나와 있습니다. 나태근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다시 승리를 하셨는데요. 승리 소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구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시고 또 나아가서 구리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그 명령으로 알고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 그리고 구리시를 더욱더 이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런 나라 만들어 나가고 그런 구리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한 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한테 바라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리시가 이제 별내선 개통과 아울러서 이 사통팔달 구리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 때에 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커머스 물류단지나 또 토평 2지구 개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이 도심의 재개발 또 재정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우리 구리시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환경을 갖춘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걸었던 이 교통과 관련된 공약과 또 도시 발전에 대한 공약은 책임지고 완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GTX-B 노선의 갈매 정차 그리고 6호선 연장 또 GTX-E 노선과 G 노선의 신속한 추진은 우리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바라오신 일이고 그런 일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말 이
그 새로 민심의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의 부족한 면 항상 지적해 주시고 더 발전해 나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정치 펼쳐서 시민 여러분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선에 성공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윤호중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재정 기자가 5선 도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강남을 연결합니다. 엄정규 기자가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사무실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정규 기자. 네, 저는 당선이 확정된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당선인이죠. 박수민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앞으로 나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소감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저에 대한 기대에 주신 그 무게가 상당하고요. 묵직한데 제가 한번 받들고 확실히 한번 뛰어보겠다는 그 소감이 제 소감입니다. 네. 선거 기간 내내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원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각오를 다지고 계신가요? 예, 각오보다도 이미 여러분과 주고받았던 약속과 저희 눈빛들 속에서 이미 업무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되네요. 위례과천선의 문제 풀어가는 저 나름의 시뮬레이션, 학교 안전의 문제, 재건축의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제가 뵀던 어르신들과의 그 약속, 이것들이 머릿속에 지금 꽉 벌써 차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각오입니다. 예, 그 지역 현안 해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중앙당에서 이제 요청하는 역할 그런 것들은 이제 저의 계획보다는 일단 중앙당의 전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속에서 제 역할을 좀 제가 이제 맞춰가야죠. 제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은 지역 현안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강남을 주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남을 주민 여러분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기대의 크기, 그 크기를 훨씬 넘어서는 보답의 크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을 박수민 후보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남을 국민의힘 박수민 당선인의 소감 엄종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처럼 개표, 자정이 넘어가면서 당선자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주갑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민주당 윤후덕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윤후덕 후보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축하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주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4번을 연이어 신뢰하고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초심으로 파주 발전을 위해서 파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3호선 파주 연장 공약을 다시 제시하셨는데 네. 국회에 입성하시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우선 예타 면제를 해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저와 민주당은 이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윤호덕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는 꼭 동참해야 합니다. 이 일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파주가 50만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에 맞게 파주의 품격이 더 발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파주 시민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윤우덕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TV 개표 생방송 한 표의 가치 6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시부터 계속되는 7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